여름에 비가 내리면 따가운 땡볕도 차단하고 더위를 씻어내서 청량제 같아 좋긴 한데 비가 그치고 나면 높은 습도 때문에 온도가 그닥 높지 않아도 후덥지근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지요. 여건이 허락된다면 마음 같아선 상대적으로 시원한 북쪽 나라에 가서 한 달 살아보기 이런 것도 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어쨌거나 비가 오든 오지 않든 여름철 더위는 피해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곁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고 견뎌야 하는 것처럼 더위도 외로움 마냥 피할 수 없다면 함께 가지요. 그래도 더위를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공포물을 보시면 그 서늘함과 오싹함에 더위가 저 멀리 달아날 것입니다. 영화 이야기를 하는 팥죽 라디오 다운 오프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팥죽 라디오 15번째 시간입니다. 패널 여러분, 지난 방송 이후에 이 더위에 그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돌아가면서 인사 겸 각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상현이고요. 계속 장마였잖아요. 저희 사는 동네 비가 엄청 많이 내렸는데 되게 꿉꿉하고 그래가지고 에어컨 많이 틀어주는 데로 좀 피서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지혜님. 저는 이렇게 한번 자리를 바꿔서 앉아보니까 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네요. 이렇게 떠시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일단 오늘 좀 재밌는 방송을 만들어 보고자 다짐을 좀 해오긴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역할 바꾸기를 자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간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랬구나. 네. 이 자리를 엄청 피하고 싶었던 어휴, 그럼요. 안 되는데 다시 오셔야 돼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무더위를 날려줄 이번 영화 핸섬 가이드를 팥죽 친구들과 조한 CGV에서 함께 봐갖고 정말 재미있었고요. 제 옆에 민지혜님과 너무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둘이서 손을 꼭 잡고 하면서요. 네. 팥죽 친구들은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때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날 같이 영화 봤을 때. 윤희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 인사하는 시간 맞죠? 네. 예. 네. 취조하는 거 아니시죠? 취조하는 네. 거 같아요. 저도 뭐 바쁘게 보냈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제가 하는 일에서 잠깐 외도를 살짝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배우고 났더니 다시 이제 제자리로 왔더니 막 일들이 밀려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휴가 가기 전에 열심히 일을 해놓고 가야 돼서 정신이 없게 보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일과만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오전 11시에는 네. 그 나이스 미추 그 구정수 식지 기자들 회의를 했고 오후에 또 2시에는 뭐 지방 보조금 회의 오늘 회의를 2개 하면서 한 3시간 가까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이 라디오 진행. 오늘 하루가 백수가 상당히 바쁘게 지내는 날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 네. 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마무리를 그런가요? 라디오로. 네. 안부 인사도 나누었으니 영화 이야기를 하는 팥죽 라디오 그 15번째 영화 핸섬 가이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부 첫 번째 코너 60초 영화 소개 시간입니다. 상현님 부탁합니다. 터프가이 제필과 섹시가이 상구는 전원생활을 꿈꾸며 어느 시골 마을의 한 폐가를 둘러보러 갑니다. 사진과는 전혀 딴판의 으스스한 건물이지만 목수인 두 사람은 서양식 건물의 외관에 전원생활의 꿈을 이뤄줄 좋은 건물이라고 판단해 구매합니다. 한편 유명 프로골퍼 선수 성빈과 5명의 친구들이 한 시골 마을의 별장으로 휴가를 떠납니다.
미나는 성빈과 썸을 타는 관계로 즐거운 휴가를 기대하지만 성빈의 뒷담화를 듣게 되고 썸이 아니라 한때 이용당하는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좌절해 별장을 떠나 집에 돌아가려 합니다. 그때 제필과 상구를 만나게 되고 물에 빠져 죽게 될 위험에 처하자 제필이 미나를 살리고 두 사람은 미나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를 지켜보면 보라와 제이슨은 두 사람의 외모에서 풍기는 살인 납치범의 이미지에 그들이 미나를 납치한 것으로 오해하고 미나를 구출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나섭니다. 거칠고 수상한 외모에서 비롯한 오해들이 반전 매력을 통해 웃음을 자아내고 60초를 넘어섰나요? 그래도 마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뒤에 조금 더 있는데 예, 한번 마저 네.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반대하고 싶어. 네. 아, 마음이 약해서 자세한 내용을 마음이 팩트로 약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네. 되겠지만 네. 오늘만 먼저 네. 해볼게요. 거칠고 수상한 외모에서 비롯한 오해들이 반전 매력을 통해 웃음을 자아내고 예상치 못한 장르들의 영화 전반에서 튀어나오며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영화 핸섬 가이즈는 캐나다 영화 더커 앤 데일 대 이블이라는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원작은 청소년 관람 불가의 슬래셔, 고어 코미디 영화에 가깝지만 이번 핸섬 가이즈는 15세 오컬트 코미디가 주요 장르입니다. 21년 개봉 예정이었지만 3년 만에 개봉한 남동엽 감독의 첫 영화이며 7월 24일 기준 164만 명의 관객이 들었습니다. 164만. 네. 예. 아, 역시 전문가다운 상현님의 깔끔하고 친절하고 멋진 영화 소개 감사합니다. 줄거리에 대해서 우리 패널 분들께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번 영화가 그 남자 배우 두 분의 그 주인공이 나온 네. 그런 영화잖아요. 근데 예. 오늘 또 이렇게 두 분이 앉아 계시니 또 마치 좀 의도한 것 네, 같은 제필과 그런 상구. 느낌이. 네. 아, 누가 제필을 그럼- 하실 그러게. 누가 터프한 미남을 하실 건지. 제필이 터프가이예요? 네. 그리고 상구는 섹시 가이. 섹시 섹시. 섹시가이. 누가 그러면- 단추를 하나 풀고 두 개를 싶었는지. 제가 제필을 해야 되겠다. 제필. 네. 자, 네. 두개 풀었어. 봉구는 누가예요? 봉구? 그 네. 두 번째 코너 네. 클로징 멘트권이 걸려 있는 퀴즈 맞추기 시간입니다. 초침. 말하실 필요는 없는. 아무래도 다음 달에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자, 첫 번째 퀴즈. 네. 이 영화 등장인물 중 죽은 사람은 모두 몇 명일까요? 손 들어주세요. 5명? 정답 6명. 정답 아닙니다. 7명. 아닙니다. 다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 그- 문제에 약간 함정이 있어요. 이 영화 등장인물 중 죽은 사람은 모두 몇 명일까요? 등장인물 많아. 중에. 그러고 보면은 처음에 한 명. 8명. 정답 8명. 제 기억에도 8명. 그런 것 8명.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질문을 제가 만들 때 네. 함정을 넣고 만들었어요. 네. 통상 6명이라고 대답할 네. 것 같은데 네. 실제는 네. 8명이다. 열심히 이거 봤다. 누구인지도 한번 네. 말해봐야 되는 거 빙의 아닐까요? 당한 그 그렇지, 여자분. 여자, 그다음에 여자. 임원이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네. 죽은. 나머지는 네. 네? 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표현. 얼른 넘어가죠. 아싸 하나. 자, 두 번째 퀴즈. 역시 죽음이 아니구나. 두 번째 퀴즈. 긴장하셨어요. 경찰관 2명 중 살아남은 순경의 성씨는? 아는데 맞춰도 되나요? 좀 거들은 좀 피울까요? 맞습니다. 남순경. 오, 남순경. 네. 이거는 제가 전직이라서 질문을 집어넣은 아, 오늘 셀털 많이 가시나요? 너무 세 많이 번째 하시는데요? 퀴즈. 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반려견의 이름은? 정답 네. 봉구. 오, 오늘 정답인가요? 아니 그 반려견이 수컷인가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니, 핸섬 가이즈니까 가이즈. 그러니까 옷을 입은 거 보니까 네. 옷도 남자 입었어요? 같았어요. 그러니까- 옷이 저기서 척키 옷이잖아요. 아, 빨간 거. 옷을 그런 입었나? 거, 그런- 예. 언제 근데- 보셨어요? 저랑 같이 처음- 안 보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옷이 이상했어요. 쟤도 아무튼 심상치 않구나 옷이. 여성을 봉구라고 하면
좀 더 아 맞네. 이상하죠. 이름. 아 근데 이름이 핸섬 바뀌어. 가이즈인데 그런 편견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딴지 하나. 자, 네 번째 네. 퀴즈. 아유 잘 가고 네. 있어요. 이 영화에 나오는 외모와 관련된 명대사 2개 얘기해 보세요. 어? 명대사 2개. 부분 점수 있나요? 아무튼 맞춰 보세요. 뭐 상대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부분 점수. 주관식이니까. 부분 점수. 네. 넌 진짜 못생겼어 너희 둘은. 악마가 얘기하는. 아, 그렇죠. 너희 둘은. 네, 너희 둘은. 진짜 못생겼다라고 얘기. 음. 0.5점. 거짓말. 그다음 또 그리고는 모르겠어요. 명대사가 될 만한. 명대사가 될 만한 거. 예. 제가 단톡방에도 한번 던졌던 것 같긴 한데 뭐지? 뭐지? 기억이 안 뭐지? 납니까? 힌트. 뭔 과학이다. 음? 무엇은 과학이다. 아 정답. 네. 관상은 과학이다. 맞아요. 아, 맞아요. 근데 관상은 과학이 맞나요? 아닌 것 같아요. 뭐 침대는 과학이다. 그거를 있긴 있는데 패러디한 비슷한 것 같- 이야기가. 그거를 패러디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관상. 관상도 좀 과학이지 나름 과학? 과학적이지 않을까요? 네, 과학인데 좀 침대를 좀- 패러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니, 데이터를 가지고 관상도 일종의 그렇게 통계 네, 통계학. 통계 통계니까.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심리학도 과학입니다. 네. 맞아요. 네, 실제로. 네. 네. 그렇지 심리학은 과학이. 외국에는 이과 쪽에. 그럼 다시 정답. 네. 너희 둘은 못생겼어. 관상은 과학이다. 네. 주워먹기. 맞습니다. 이게 이 갈라졌으니까. 펜이 자꾸 어디로 향하는 것 같은데. 자, 그 지혜님이 지금 주먹이 되나요? 몇 개 맞췄어요? 제가 지금 2개요. 2개. 네. 2개 이 하나 대 하나. 네. 이렇게. 하나. 빵. 쌍현님은 그래요? 제가 왜냐면 제가 제가 잘 그 체크하고 있거든요. 퀴즈를 7개를 준비했는데 어. 마저 다 해버리겠습니다. 네. 자, 5번째. 네. 첫 번째. 주인공들 중 네. 첫 번째 희생자는 이게 같은 질문입니다. 희생자는 누구냐? 그리고 그 누구지? 주인공 아니 그러니까 저 죽는 사람이 그 썩은 나뭇가지가 떨어져 가지고 이 찔려서 죽어요. 근데 그 썩은 나뭇가지가 떨어질 때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그 무게를 실어준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2가지예요. 그 죽은 사람, 첫 번째 죽은 희생자의 이름과 그 나뭇가지가 떨어지게끔 마지막에 작용한 힘을 작용한 어떤 존재 2가지를 묻는 겁니다. 못 봐서 무엇일까요?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알고 음. 걸그룹 출신인 것까지도 아니 그 이름이 기억이 안 이름은 나요. 알겠는데 뒤에 그- 거를 모르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그럼 둘 중에 이제 또 얘기하다가 답이 나오면 염소. 네. 염소 있지 않았었어요? 정답. 네, 사람 이름은 보라. 그렇지. 예. 뒤에 염소 힘은 같은 것 같은데. 힘이 말벌? 벌? 맞아요. 오. 그리고 저는 이 네. 퀴즈를 5번째 배치를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벌이라는 게 약간 뭐랄까 중의적 네, 중의적 의미가 있다. 벌. 아. 벌. 너는 벌 받는 거야 하는 그런 의미를 아. 그 장면에서 실어준 거 아닌가 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어의 와 역시 동음 이역. 진행자다운 네. 중의적 의미. 언어의 펀입니다. 자, 더 남았나요? 질문? 예, 하나. 6번째, 지금 1대 2대 1이기 때문에 6번째. 악마의 이름은 뭐야? 생각이 악마의 이름. 잘 모르겠어요. 여기 그러면 이 문제는 건너뛰겠습니다. 바포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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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째. 이거는 뭐 심리학에 나오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어요. 범죄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동화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 영화에 등장합니다. 아는데 갑자기 무슨 증후군. 증후군 맞죠. 무슨 증후군? 스톡홀름 증후군. 맞습니다. 야. 네. 어쩌죠? 자, 2대 2인 걸. 어이? 2대 2인 걸 어쩌죠? 하나 더. 그래, 질문 그럼 하나 없나요? 누구가 2대2예요?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2대2. 자, 두 사람만 답하세요. 네. 두 사람만. 두근두근. 그 경찰관 소장의 성씨는 정답 최.
최 소장. 맞습니다. 오. 자, 이렇게 해서 예. 가장 많은 정답을 맞춘 네. 지혜님이 오늘의 클로징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지혜님의 클로징 멘트 궁금하시죠? 네. 본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토크 방송 팥중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2부 첫 번째 코너는 영화 속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세대공감 문화읽기 코너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외모는 중요하다.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 이 주제 이야기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패널 분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외모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지혜님과 윤희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 상현님과 만수님. 네. 그러면 저는 중요하지 않다 쪽으로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립을 지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자는? 그러면 줄타기를 해보겠습니다. 줄타기. 네. 자, 이렇게 이제 진영을 나눠서 티격태격 한번 해보도록 하죠. 티격태격. 외모가 중요한지 아닌지 다양한 네. 상황과 사례를 들어가며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네. 각자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해보시겠습니까? 네, 저는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왜요? 깜짝이야. 오늘 뭐 텐션이 굉장히 그러니까. 호전적이에요. 엄청 호전적이에요. 오늘 엄청 호전적이신데 네. 방패. 그게 뭐 문화적으로나 어떤 그 상황적 맥락에 따라서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전히 사회에서는 중요하게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그 다른 사람이 보는 그런 나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중요하다. 내가 괜찮으면 아무래도 괜찮다. 근데 이제 이 주제에 대한 얘기는 영화 초반에 이제 그 이미 설명이 되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 누구예요? 그 주인공 두 명이서 이제 상구와 그 염소, 제필. 예, 상구와 네. 제필이 네. 흑염소 사체 그 네. 이제 치우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최 소장이랑 남순경이죠. 그 두 사람이 이제 와갖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최 소장이 딱 생긴 게 범죄자 몽타주다 막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 앞전에 또 이제 제필이랑 그 상구가 차를 타고 오면서 뭐 나는 야. 특보한 스타일, 너는 섹시한 네, 미남 스타일 이러면서 맞아요.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는 다들 이 두 사람을 이제 그동안 해온 일들 뭐 이렇게 약간 막노동 같은 거 하고 목수일 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온 그런 환경적인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이제 그 외모가 조금 험상궂다 그래야 되나 약간 이제 강해 보이고 뭐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이제 약간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슈퍼에서도 그 여자애가 또 막 그렇게 네. 오해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두 사람은 정작 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죠 자기애가 강한 그런 발언을 하는데 그게 참 중요한 거였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외모가 중요하다고 한 게 예전에 일전에 TV에서도 그런 장면 실험을 했었어요. 교통사고 접촉사고 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뒤에 이제 그 사고 나서 막 이제 열받아서 딱 나왔는데 운전자가 굉장히 미모의 여자분일 때와 그냥 막 좀 그런 태도가 막 달라지는. 예, 태도가 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TV에서 실제로 그 영상을 갖다가 이제 실험한 영상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라든가 또 주변에서 또 얘기 이런 거 들어보면은 여전히 이제 사회에서는 외모를 중시하고 그래서 예. 외모가 중요하다. 네, 외모가 중요하다. 자,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현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현님은 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유니쌤 말씀을 들어보니까 외모가 네. 중요한 것 같기도 한데 날래 일단 너무 싫어. 제가 외모가 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뭔가 사람을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외모보다는
저는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뭐 이상형을 얘기할 때 너는 외모를 보니 뭐 성격을 보니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모보다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성격이나 어떤 가치관 이런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너무 미흡하지 않습니까? 근거가? 아, 네. 중요하지 않다는 근거가 네. 미약하다. 제가 좀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네.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중요하죠. 거죠? 저는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네. 막 예쁘다, 뭐 아름답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인상을 정하는 데는 정말 매우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쇼츠나 릴스 3초면 스와이프 되는 시대에 우리는 타인을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지 않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럴 때 굳이 내가 단정하지 않은 외모를 갖고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굳이 깎아먹을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럴 때 어느 정도 수준, 일정 수준 이상의 단정함이나 뭐 이런 외모를 좀 다듬는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뭐 과한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이런 것이라기보단 굳이 내가 깎아먹을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외모 관리는 필요하지 않을까에 좀 더 가깝긴 하지만 네. 왜냐하면 한 번 깎아먹잖아요. 근데 제가 언제까지 얘기하실 거예요? 좀만 더 얘기하려고요. 제가 한 번 깎아먹었는데 그 사람은 언제 또 볼지 알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안 보면 되잖아요. 안 볼 수도 있지만 사회는 생각보다 좁잖아요. 근데 굳이?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들어볼 때는 타인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해요. 아니, 저는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그것이 중요해서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거는 네. 이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그럼 결국에는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주장이시지 않을까요? 저는 저기 윤희 쌤 말씀은 윤희 선생님 가만 있어 뭐라고 그랬더라? 맞아. 내가 나를 보는- 어떻게 네. 생각하느냐가 네. 중요하다. 그럼 결국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 아,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으로는 이제 그런 이제 뭐 그게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거복되고 있네요 지금. 지금 원래 아닌데. 아닌데. 자, 다 덤비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 외모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내 외모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외모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예. 자, 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만수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 영화에서도 제피라고 상구가 그렇게 험악해 보였지만 사실상 되게 따뜻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한 예로 윤정희 선생님이 그 전에 수업을 같이 들었는데 약간 험해 보이셔서 제가 자리에 다른 데 앉으려고 그러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앉았고 그 다음에 다른 영화 수업 말고 기자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도 어떻게 뚫레뚫 하다 보니까 또 앞에 앉힌 거예요. 그래갖고 좀 불편했는데 나중에 또 직업을 알게 되니까 더 불편한 거예요. 근데 지내다 보니까 또 따뜻한 면도 있고 섬세한 면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첫인상과 외모로 이제 자칫 잘못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더라. 근데 첫인상만 들으면 또 외모가 중요한 것처럼 그죠? 이게 이렇다니까요. 이게 근데 역으로 보면 저희가 라디오까지 오는 시간이 몇 년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시간 동안에 저희는 사적인 모임도 하고 네.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쌓여진 어떤 그런 침묵으로 인해서 첫인상은 이미 날아갔을 수도 네.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쵸. 첫인상은 좋지 않았다라는 점은 그리고 그게 그런 오해가 한동안은 있었다라는 거는 반박하기 어렵지 않으십니까?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나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뭔가 좀 좋지 않은 어떤 태도나 혹은 뭐 굉장히 좀 남루한 외모를 갖고 뭔가를 했을 때 굳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내가 가진 것을 내면이든 외면이든 이 라디오를 하면서 한 번이라도 거울을 안 보신 분 계십니까? 옛날에 저한테
틴트 한번 발라 이러면서 저한테 거울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제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외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틴트를 발랐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 나태주 시인님의 네. 풀꽃이라는 그 시, 그 뭐라 그러더라? 자세히 봐야 아름답다. 뭐 이런 이야기. 너도 네. 그렇다. 그러니까 네. 그 뭐죠? 사실 뜯어놓고 보면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아름다워요. 어? 그러니까 근데 뜯어먹을 시간이 보통- 얼마나 그러니까 있냐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어떻다 하는 평가보다 가까이 가서 보면 네. 실제 그 진면목이 보인다, 아름다워 보인다. 멀리 보아야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도 있을.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판에 네. 가까운 그 외모의 평판, 아름답다, 뭐 험상궂다 하는 것도 사실 가까이 다가가서 바라보고 그 사람을 알게 되면 그다음 의미가 없더라. 중요하지 않더라. 근데 반대로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그거는 사회적으로 계속 붙어 있어서 이 사람을 계속 자세히 볼 수 있는 상황일 때 직장 동료이거나 아니면 같이 수업을 듣거나 저희처럼 라디오를 해서 1년 이상 같이 호흡을 맞춘 그런 관계라면 저 때는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장점도 있네라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생각보다 직장 동료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볼 일도 없고 그 사람의 내면을 굳이 내가 같은 파트로서 사수 부사수가 아닌 이상은 또 뜯어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짧게는 저희 방송만 해도 3초 보고서 재미없어 그러면 넘길 수 있잖아요. 요즘에 쇼츠 시대인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네. 외모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왜 상- 중요하지 만약에 않을까요? 만약에 외모가 중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좀 이런 주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희 유튜브를 봤는데 좀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냥 안 보고 나 넘어갈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많다라고 했으면은 어느 정도 외모가 좀 중요한 거 아닐까라고 주장의 의견이 네. 될 수가 있지만 저희 팥죽 라디오 봤는데 듣다 보니 괜찮네. 뭔가 오해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의 가려진 모습을 못 볼 뻔했는데 알고 보니 더 괜찮았네. 그런 의미라면 외모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제가 얘기한 기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했을 때 뭔가 오늘 뭐 머리도 안 감고 머리 대충 삐죽삐죽한데 뭐 이런 상태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미인이고 미남이어야 된다는 그 걸로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좀 단정하고 뭔가 이렇게 정돈된 느낌에서 보면 사실 방송 저희 옛날에 그 인사이트 제가 저희 팥죽 라디오 공유해드린 적 있잖아요. 근데 지속 시간이 1분을 크게 넘지 않아요. 근데 1분까지 가는데 이 방송의 재미를 파악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뭔가 좀 스튜디오도 좀 깔끔하고 깨끗하고 뭔가 좀 정돈된 느낌, 단정했을 때 그래도 좀 클릭이나 한번 해볼 느낌이 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열심히 지금까지 어그로를 끌고 있는데 더 달려오고 그게 있어요. 시청률을 좌우할까? 시청률을 좌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저희처럼 막 수만 명, 수천 명의 어떤 구독자를 갖고 있는 그런 채널이 아니라면 뭐 하나라도 호감인 구석이 있어야 잠깐이라도 더 잡아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좀 과장해서 얘기해 본 거예요. 첫인상이라는 거는 이제 일단은 외모잖아요. 외모랑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이제 딱 3초 안에 그 사람을 딱 그냥 스캔하면서 어떻네, 어떻게 생겼네, 어떨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초두 효과라고 해서 또 처음에 그 생각했던 그 사람에 대한 인상, 외모에 대한 평가, 인상, 그걸 가지고 물론 이제 그 좀 그 뭐 눈빛이라든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사람이 또 내가 처음에 잘 봤던 사람 뭔 실수를 하면 뭐 잘못하면 실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이제 뭐 근데 첫인상이 과히 나한테는 별로 좀 안 좋았던 사람이 뭔가 실수를 그거 봐라 그럴 줄 알았다 약간 이렇게 된다고 해요, 사람 마음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이제 외모가 중요하지 않나. 이제 아니라고, 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그것
아니라는 그 내면을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아까 지혜님 네.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내면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게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외모는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음과 이 외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다윈이 진화론적으로도 뭐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뭐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이 사람이 이 적응해서 살기 위해서 이제 타인을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할 때 그 사람이 감정을 빨리 전달받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걸 빨리 캐치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얼굴 표정에 나타나는 걸 보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게 이제 인간 진화론적인 그런 이제 생존 방식의 얼굴이 나타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외모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편이 아니셨지만 애써 엄청 열심히 홍보해 주셨다. 이야. 누가요? 유니쌤. 아니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편이긴 한데 네. 근데 네, 순서 싸움에서 지셨기 그 때문에 첫인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뭐 피해 갈 의향이 있으면 피해 가든지 말든지 뭐 세고 셌는데 그 내가 싫다는 사람 뭐 굳이 뭐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네. 같은 공간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널리고 널려 있는 게 남자, 여자 뭐 그런 상황에서 첫인상을 보고 아 너는 싫어 하고 돌아서는 사람에게 굳이 미련을 둘 필요가 있겠나? 근데 이거는 남녀의 문제를 또 아니, 그러니까 너무 떠나서. 너무 쓰는 것 네. 같아요. 네, 남녀의 문제뿐만 아니고 내가 싫다는 사람 첫 대면에서 그 인상을 보고 내가 싫다는 사람한테 나도 굳이 미련을 가질 필요가 뭐 근데 있을까? 그거는 이제 사적인 영역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하루의 절반을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그런 사람들 간에 비즈니스 매너로서 나를 좀 단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 네. 결과적으로 타인의 시선을 무시할 수 없다. 그쵸. 더불어 사는 사회니까 붙어 살 수밖에 없으니까. 타인의 시선도 시선인데 나도 거기서 피해갈 수 네. 없다는 거죠. 왜냐 그 예전에 그 2020년도인가요? 그때 그 트럼프가 막 지하 펑크에 막 숨고 했던 그 누구죠?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 그 사람이 이제 그 편의점에 그 이제 뭐 위조 지폐 그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경찰에서 그걸 조사하러 갔는데 그 편의점 옆에 이제 그 플로이드가 술을 먹고 이제 그 차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서 보고 신고를 받고 가서 이제 조사하면서 옆에 이제 차에 그 이제 플로이드가 앉아 있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딱 끄집어내 갖고 저기 뭐야 제압을 해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다리로 이제 목을 가격해가지고 그 이제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가 없다 나 죽이지 말아달라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그냥 목을 완전히 눌러갖고 이제 있어갖고 그러다가 이제 그 숨이 멎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이송이 되고 이랬는데 이제 결국은 갈 때 이제 이미 멀어지고 막 이렇게 해서 갔대요. 근데 이제 경찰에서는 이제 뭐 병원 의료 사고라는 식으로 얘기를 이제 가서 이제 뭐 죽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날 이제 그 지나가던 행인이 그거를 다 촬영한 사람이 있었어가지고 그걸 이제 촬영한 거를 내보냈는데 거기에 이제 전혀 저항도 하지 않았고 가만히 있는 과잉 진압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폭동이 흑인들 폭동이 일어나고 만약에 저 이제 남자가 흑인이 아니었다면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면서 굉장히 시위가 일어나고 나중에 백악관으로도 막 몰려가지고 이제 시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막 지하 펑크에도 숨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 외모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외모가 중요하다 안 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사람 인간 본성에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외모로 인한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또 그거를 놓고 보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백인 그 미국 백인 경찰들은 다 흑인을 다 저렇게 막 다루고 미워하나 뭐 안 좋게 생각하나 다 범죄자로 생각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그걸 뒤집어 보면은 또 그렇다고 또 그러면은 흑인이면 무조건 다 저렇게 억울한 일만 당하고 사나 뭐 또 이런 그것도 있을 수 있는 하여튼 그런 이제 편견과 오해 그런 것들이 결국 외모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그게 결국은 이제 너도 나도 그거를 이제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타고난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사실 이건 왜 그 사람한테 외모보다는 뭔가 네. 인종차별이나 이런 네. 선입견에 조금 더 관련이 있는 이야기 그렇죠. 같고 예, 외모로 인한 이제 편견과 편견에 대해서 차별의 문제. 뭐. 외모로 인한 이제 그런 걸 얘기 한 거. 만수님은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쪽이었는데 아까 얘기했어요. 또 이제 다른 얘기. 왜 생각해보아 하니 외모가 왜 중요하지 않더라. 아까 얘기한 걸로 됐습니다. 그래요. 그 제가 첫 만남에 외모가 중요하다,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모가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만남, 그러니까 첫인상이 첫인상으로 첫인상에서 외모가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사람한테 첫 만남에 호감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는 외모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지내다 보면 첫인상이 안 좋다고 해서 뭐 관계가 아주 단절되거나 하는 경우가 한 경우보다는 네. 오히려 좀 더 강제적으로 사회생활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좀 강제적으로 이렇게 알고 지내야 되는 시간 관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모 때문에 싫어 이렇게 하고 끊는 관계 형성이 아니라 어쨌든 미우나 싫으나 뭐 일하는데 회사 가서 어차피 봐야 되는데 네. 그런 관계들이 주변에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외모보다는 그 외의 가치들이 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그 사람하고 관계를 더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 네. 가령 어떤 하나의 물건이 있다. 이건 그대로 있는데 네. 보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 물건이 달리 보인다. 물건은 똑같은데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생겼냐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니다.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꼭 외모가 이목구비의 생김새뿐만 그렇죠. 아니라 내가 내 행색, 내 옷차림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간 이 관계에 물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인간 관계의 물건이 아니라 저는 사람의 얘는 첫인상이나 끝인상이나 똑같잖아요. 근데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뭐 첫인상으로 뭐 결정될 수도 있겠지만 첫인상이 아니라 오래 봐도 괜찮네 하다가 이 인연을 끊게 되는 중에 하나가 외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되려 역으로 그렇지도 않을까요? 근데 그건 아주 음. 극히 지엽적인 자그마한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인 거 아니냐, 외모는.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일 뿐이다. 중요하지 않다. 아니 그런 것을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추를 안 잠그고 오시는 걸로 단정하지 않게. 외모는 중요하다. 단추 하나는 잠궈야 된다. 오늘 컨셉이야 컨셉. 네, 섹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네. 전혀 뭐 풀어놔도 그 이상하지가 않은데요. 제가 볼 때는. 단정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네, 넘어가 다음 보실까요?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편파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어. 엄청 편파적인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진영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회자는 중립을 중립을 지켜야죠. 백분 토론처럼. 그러면 아예 선택하지 네. 말라고 했어야죠. 이왕이면 그 외모 관련해서 한마디 더 하고 가십시다. 성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형. 외모
외모 관련해서 먼저 말씀해 빼놓고 주시죠. 갈 수 없는 부분이 어찌 보면 성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도 성형 얘기는 좀 지나치게 집착하면 안 되지만 사회생활 못할 정도로 힘든 사람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언니가 이제 무슨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앞칸에 이제 어떤 여자분이 양악 수술했더라고요. 근데 칭칭 감아갖고 먹지도 못하고 죽도 못 먹고 이제 빨대로 물을 먹는데 사람들이 이제 수긍을 해서 왜 저 정도까지 해야 되나 그랬는데 보니까 그 여자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했대요. 외모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술했는데 이제 너무 아파갖고 막 신음 소리 내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물어보더라고요. 너 이렇게 아프고 아무것도 못 먹고 말도 못 하는데 그래도 좋으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듣고 사람들도 이제 마음이 안 좋아갖고 응원해주고 예뻐지라고 그렇게 나쁜 애들 잊어버리라고 막 그랬던 걸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성형이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진짜 자살 충동까지 느껴질 정도의 왕따를 당했던 사람은 성형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형이라는 분야가 발달하게 된 계기가 아마 전쟁이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전쟁 통해 이 뭐 총에 맞고 뭐 그래가지고 얼굴 일부가 날아가거나 코가 없어지고 막 이런 이런 사람들을 그 정상적인 인물로 보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시작된 게 성형의 분야였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 목적 자체가 좀 달라진 측면도 있죠. 네, 이 눈썹 네. 문신하는 또? 것도 원래는 이제 유방암 환자들 수술하고 난 뒤에 이제 유두를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걸로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성형에 대해서는 저도 성형을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성형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근데 나중에 또 마음이 바꿀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뭐 성형이 뭐 옳다 그러다 뭐 이런 거를 논하기 전에 이거는 그냥 개인의 어떤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론적으로는 뭐 성형이 뭐 아름다움 가치, 뭐 정체성, 개성이 좀 없어지면 뭐 상실하는 그런 측면,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또 이제 성형에 좀 약간 그 부정적인 그런 거 이제 뭐 외모지상주의 뭐 내지는 뭐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또 청소년들한테는 또 이제 그 뭐 약간 우리 사회가 약간 미의 기준이 점점 성형하고 하니까 이게 높아져서 이제 약간 거기에 대한 압박 같은 거, 이제 몸무게 같은 것도 막 너무 비현실적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압박도 있고 막 그런데 근데 이제 아까 만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그 외모로 인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굉장히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아픔이 있다거나 뭐 그렇게 타인한테 뭐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왕따를 당한다든가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하고 이제 그 일부분 때문에 우울해서 이제 뭐 그렇다고 하면 그거를 일단은 이제 뭔가 이 정신이 또 연결돼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수정하고 고침으로 해서 또 자기가 자신감도 얻고 그렇게 된다면 또 그것은 또 어쩌면 그 개인한테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 친구라고까지 얘기를 하면 그렇고 이제 제 지인 중에도 이 그 뭐 치아랑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조금 고민이 많아가지고 그 말수도 점점 적어지고 조금 약간 그런 애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교정을 싹 하고 이제 이렇게 교정을 오랫동안 하더니 너무 인상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도 이제 그 모습에 너무 만족하면서 말도 많이 하게 되고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지고 밝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쩌면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필요하겠지만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너무 이제 온화하게 넘어갔지만 이 질문의 저희는 사실상 이런 기능적인 것을 보완하는 그런 성향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모 지상주의 뭐 이런 쪽으로 근데 그런 가고 쪽으로 있는 제가 이제 조금 네. 어그로를 끌어보자면 저도 성형 자체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그리고 뭐 제가 뭐 하겠다 말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개인의 선택은 존중하고 싶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뭐 그런 기사에서 나올 때 뭐 2000년대 성형외과에 가장 많이 들고 가는 연예인 사진 뭐 그런 조사들도 나오고 막 그쵸. 이러잖아요. 네. 시대별 어떤 그 이상적인 얼굴을 뜻하는. 근데 개성이 없어질 만큼의 어떤 성형 수술은 괜찮을까? 그 정도까지는 가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똑같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모두가 쫓아가는 게 과연 재미가 있을까? 내 삶에 내가 그거를 감내하면서 똑같은 수술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누구나 좀 비슷한 얼굴을 한다는 건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남자의 절반은 차은우고 절반은 서강준 씨라면 너무나 좋겠지만 좋은 세상이지만 좀 세상을 바라보는 재미는 없지 않을까. 나를 찾는 성형은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어떤 지향점을 갖는 건 좋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성현님은 성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형 사실 그렇게 많이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성형에 대한 뭔가 접근성이 더 쉬워진 것 같고 뭐 예전에 요즘은 뭐 기사에서 봤는데 쌍꺼풀 수술은 뭐 성형으로 치지도 않는다. 그만큼 뭔가 성형이 좀 대중화가 됐고 근데 그런 사회적 현상이 생긴 거는 어쨌든 뭐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런 입장이 된다고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좀 싫어하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좀 흔들리고 이러면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쨌든 그 성형을 하시는 분들도 그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성형이라는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당연히 좀 개성이 더 다양성이 더 많고 개성이 더 많은 세상이 좋다는 거는 뭐 이론적으로도 다 알겠지만 그런 분위기를 사회가 조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형이 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성형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외국에서도 그렇죠. 성형을 하러 네. 우리나라에 오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내가 능력이 되고 뭐 환경이 되면 뭐 성형을 해도 뭐 상관없다. 근데 좀 다른 얘기인데 뭐 우리나라는 눈, 코를 많이 한다고 하면 외국은 뭐 신체적인 부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매부리 코를 깎는다든지 뭐 이런 입술을 뭐 든다든지 그런 인종적인 그런 외모적 특성을 조금 이렇게 더 아름답게 바꾸는 쪽으로 많이 하기도 하더라고요. 꼭 우리나라만이 성형 강국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무튼 뭐 성형 과거에 기술이 발달한 거래요. 성형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수술을. 근데 그러니까 손기술 과거에 보면 선풍기 아줌마 네. 그리고 성형의 부작용 또 그 선풍기 아줌마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성형 중독자. 그렇죠. 네, 중독자. 중독. 그리고 그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 자기의 과거를 파묻으려고 얼굴을 바꾸는 사람. 그만. 선을 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두 번째 번째 주제. 안 돼요. 두 번째 주제. 댓글 자, 날라. 다음 두 번째 진행을 안 하시려고 이렇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측이 네. 없으시는 자, 수가 있겠는데. 큰일 뻔했어요. 외모도 외모와 관련된 그렇죠. 이 영화는 사실 어찌 보면 외모와 관련된 편견을
따라서 이야기가 좀 진행되는 측면도 있죠. 근데 이 외모처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편견과 그에 따른 차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는 게 건 어떨까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떨까 싶습니다 하고 뒤로 빠지시는 그럼 상현님부터. 사실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는 운동을 다니거든요 헬스장에. 근데 헬스장과 관련된 어떤 편견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좀 이렇게 몸무게 감량이 필요하신 정작 감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견 때문에 나는 저런데 못 가 이러면서 안 오시기도 하고 저기는 뭐 몸이 좋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야 이렇게 그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저희가 비만에 이제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옛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게을러서 자기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뭐 몸이 과체중이고 비만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일 거야라는 편견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에는 과학적으로 뭐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거 자기 어떤 관리를 의지로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근거가 오히려 더 생기면서 오히려 그런 편견들이 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많이 드러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뚱뚱하면은 게으를 것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손가락이 길면 게으를 것이다 이런 말도 맞아요. 하고, 예. 뭐 키가 크면 뭐 진중함이 떨어진다. 네, 뭐 이런 싱겁다. 얘기도 싱겁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외모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참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저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잖아 있었다고 예. 봐요. 그죠. 뭐냐면 맞아요. 때에 따라서는 장애인이 두려운 존재였기도 하고 왠지 나를 공격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게 대화가 잘 안 돼서 이게 대화를 시작하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 아마 이런 나름의 어떤 편견적인 사고를 하기도 했었어요 저는. 근데 그런 편견을 해소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근데 제 집사람이 그 뭐죠 장애인 특수교사 보조원 역할 실무원인데 그러면서 조금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지고 그런 거부감이 많이 사라진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반포도서관에서 그 눈이라도 내렸으면 하는 그 영화를 지금 강성국이라는 그 장애인 분이 이제 그 영화 찍은 게 있는데 그분 이제 영화를 상영하고 그분을 이제 초빙을 해서 이제 한번 그런 토크쇼처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진행할 때 그 강성국이라는 분이 처음에 들었는데 정말 그 말씀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래나 뭐 이런 느낌이어서 근데 굉장히 밝으시고 이제 정말 이 손이 뒤틀려 가지고 이거 이제 사인을 하는데도 굉장히 힘이 든데도 하나하나 그 눌러서 다 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제가 또 그때 틀을 많이 깬 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밝아서 그게 굉장히 또 좋았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이제 자신감이 굉장히 있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뭐 장애인들 하면 너무 측은지심 이런 것만 가지지 마세요. 그리고 뭐 장애인들은 다 착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네. 이러면서 스스로 그렇게 네.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좀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계기가 되게 많이 좀 장애인에 대한 그런 걸 많이 느꼈고 근데 요즘은 이제 지자체나 이런 기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한다는 게 조금은 느껴지거든요. 아직 개인 뭐 가게나 이런 데서는 뭐 문턱을 이렇게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끔 그렇게 다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기관에서는 노력을 좀 하는 것 같고 그 우리가 그 산책로나 이런 거에도 데크를 다 깔아서 이제 그 휠체어나 이제 그런 걸 타고 이제
다닐 수 있도록 무장의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졌고 우리 얼마 전에 그 작년인가요, 상현님 그 영화 만들 때도 장애인들이 그 뭐야 이제 화면 들을 해설. 거 네. 화면이랑 못 듣는 분들도 그거를 그 볼 수 있는 그런 베리어 프리 영화, 네, 그런 것도 만들고 요즘은 조금씩 그런 인식들이 많이 그래도 좋아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혜님께는 네. 다른 문제를 한번 의견을 네. 들어보겠습니다. 들어오시죠. 네.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지혜님의 시각은 어때요? 딱히 뭐 어떤 특정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를 이루는 그냥 가정 중에 하나, 가구 중에 하나 이지 않을까. 자연스럽다. 자연스럽기도 하고요. 이제는 뭐 구성원의 어떤 비율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문화 가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는 그 외에도 더 많은 갈등 요소나 문제시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어떤 편견 뭐 이런 시선보다는 저는 더 시급한 문제들이 더 많고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저는 뭐 딱히 뭔가 가져본 적이 없어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에 저희가 무엇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런 네. 쪽에 우리 사회에서 그런 쪽에 편견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쵸, 있을 수 있을 있지만 것이다.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아주 낮은 나라잖아요. 네. 나중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막 이런 경고도 나오고 뭐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펴서 이 출산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편견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반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저출생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두주자로서 저출생 문제,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인 미만의 뭐 이런 정도일 뿐이지 다른 나라도 그 비슷하다고 들었거든요. 낮아지고 네. 있는. 그리고 다른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다문화, 그러니까 뭐 난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어떤 인구 유입을 뭐 써보기도 하고 뭐 어떤 금전적인 혜택을 주기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러한 뭐 복지나,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런 시도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그 저출생 경향은 크게 나아지지 않더라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그냥 저출생의 문제를 선두주자로서 먼저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주자가 되는 건 어떻나. 편견에서 생각입니다. 벗어나서 이제 뭐 저출생 얘기가 중심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쯤에서 얼른 끊도록 넘어가시죠.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이거는 그냥 오픈된 주제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고사, 영화 속에 고사, 부적, 천주교, 악마 등 종교적 소재와 경찰로 대표되는 그 무기력한 권력이 등장하면서 희화화되는 측면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아울러 이 영화의 장르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다른 이야기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결말을 보니까 이 살아남은 남순경이 천주교 신자가 됐다면서요? 그 영화 속에서. 네, 마지막에 네. 그리고 이 등장하는 두 사람의 경찰이 객관적이지 않고 약간 진짜 편견을 가지고 상황을 접근하는, 그리고 그 이제 최 소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하는 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권력이 뭔가 사적인 감정, 사적인 감정이 개입이 되고 사유화되고 있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런 것을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권력이 하나의 종교적 현상 같은 그런 것으로도 비춰지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추종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옳다. 막 이런 식의 권력의
종교화 현상, 권력의 사유화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희화 아닐까. 그리고 부적 같은 경우도 뭐 천만 원짜리 부적이 뭐 제가 그려도 그 정도로 그릴 것 같더라. 부적인데 가운데 십자가가 딱 그려졌어. 아, 그랬어요? 네. 그거 못 봤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그러니까 않은 두 세계가. 종교도 너무 우습게 그려진 게 아닌가. 이 영화에서 그 신부가 그 실패하고 악마를 제압하는데 실패하고 떠나면서 그 어린 요한한테 그 네가 해결하라 하고 떠나는 장면. 그 장면 거기서 너무 웃겼어요. 그 장면에 뭐 그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영어를 못한다고. I don't know 뭐 이런 이야기. 무슨 근데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 어린애한테 그걸 막 맡겨놓고 네. 중책을 맡겨놓고 떠나는 그런 장면도 그렇고 아무튼 뭔가 그 종교에 대한 희화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 않았나 이 근데 영화에서. 그런 발언은 네. 희화화에 대한 논제를 던지는 게 아니라 영화를 비판하는 시선 아니십니까? 아 딴지예요 그게? 예, 아. 저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아니 영화를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오히려 저는 재밌었어 그런 장면들이 잘 그려냈다.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이제 그 두 경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경찰을 얘기를 하자면 이 영화는 사실 오컬트 코미디인 코미디. 거잖아요. 썰면서 웃긴. 음. 근데 개그도 여러 가지 그 장르가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대조함으로써 이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 우스꽝스럽지 않은 사람을 같이 쌍으로 대조하면서 오는 웃음이 이 영화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찰도 어떻게 보면 최 소장은 난 감 딱 보면 알아. 하지만 계속 틀리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상대적으로 지위도 낮고 경험도 더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남순경은 제가 봤을 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저거 뭐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아까 뭐 종교 뭐 이렇게 그런 권력의 종교화나 뭐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냥 편견에 사로잡힌 뭐 혹은 과거의 그 이게 소위 짭새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 경찰의 어떤 권력의 부정적인 사유화, 종교화 부정적인 현상. 뭐 그런 어떤 캐릭터와 그래 보이나 전혀 그렇지 않게 사실 그대로를 보고 사실과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어떤 발언과 정황을 보고서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되려 너무 과하게 선한 어떤 의도를 가진 이 두 사람을 부딪힘으로써 더 거기서 우스꽝스러움을 더 대비시켜서 웃기게 하는 게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과하지만 이 선한 사람은 살아남고 우스꽝스러운 사람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대학생들도 멀끔하게 생겨서 또 혹은 뭐 전도 유망한 그런 골프 선수 뭐 엄청 뭐 이제 해외에 이제 뭐 나갈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이지만 알고 보면 속은 썩었고 뭐 가진 거는 없지만 속내는 선한 어떤 대학생. 결국에는 선한 사람은 다 살아남고 그런 거에서 재미를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또 우리 세 번째.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떤 기자 출신 분이 이제 책을 한 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책이랑 내용이랑 좀 뭔가 얘기가 좀 이렇게 연상선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저널리스트 말콤 글래드웰 그분이 쓴 책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보면 이제 타인을 해석할 때 아까 지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두 가지 오류를 범할 편견을 오류를 범할 그게 많은데 사람을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과하게 이제 믿어버리는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저 사람의 좀 부정적인 걸 보고 저 사람 저럴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편견을 갖게 되는 그런 두 가지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이제 과하게 믿거나 뭐 이제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진실
기본값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누가 거짓말하거나 이제 꼬이면은 쉽게 이제 꼬임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그렇지 않고 뭐 어떤 사람 표정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 다 얼굴 보면 안다 마음이 다 그게 얼굴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저 사람 어떨 것이다 이렇게 이제 편견을 딱 갖고 이제 하는 걸 갖다가 투명성 오류, 뭐 투명성 가증의 실패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두 가지 다 이제 그 오류 그런 두 가지 종류의 오류를 범할 확률이 이제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항상 타인을 새로 만나거나 이제 일을 할 때는 좀 자제를 하고 겸손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판단하는 걸 멈추고 이제 나도 이제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를 수용을 하면서 이제 잠시의 텀을 두고 이제 가지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맥락이라든가 상황적 맥락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사실은 이제 갔다 오자마자 제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썼어요. 영화를 보고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집에 와서 뭘 쓰지 했는데 딱 그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이랑 이 영화랑 이렇게 연계해서 보니까 뭔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게 결국은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질문과 답이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윤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네. 문득 그 말이 네. 떠올랐어요. 예. 너 자신을 알라. 예.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그쵸. 너 예. 자신을 알라. 상현님. 네. 장르에 대해서 한 말씀. 갑자기요? 나무위키의 도움을 좀 받아보면 네. 해성 가이즈는 코미디, 공포, 블랙 코미디, 스릴러, 오컬트, 미스터리, 다크 판타지 이렇게 그러니까 장르를 여러 장르를 이제 혼합한 영화라고 소개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현님의 생각은 어때요? 이 영화는 내가 보기에는 어떤 영화다?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혼합했지만 그래도 뭐 그래도 어쨌든 주류 그러니까 메인으로 가져가는 건 오컬트라는 소재와 코미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종교 뭐 천주교의 이런 테마를 하는 소재나 뭐 경찰들이 나오고 그런 것 자체가 어쨌든 블랙 코미디이기도 하고 코미디이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상황들을 그러니까 이럴 거야라고 기대를 했다가 그것이 아닌 모습을 보고 웃고 뭐 그런 거에서 블랙 코미디가 될 수도 있고 코미디가 될 수도 있고 충분히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만수님. 네. 하실 말씀. 저는 문득 얘기를 듣다 보니까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상구랑 제필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게 그 집이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집을 판 게 수녀님이었죠. 그렇죠. 그 좋지 않은 집을 성당에서 속여서 파는 판 거예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터제사를 지내려고 했는데 못 지내고 집을 다 수리해서 사는데 문득 이 악인들이 했던 행동들이 문득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집을 들어올 때 어떤 뭐 인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최 소장은 무조건 총을 들이대고 발로 막 그렇게 행동했고 나머지 5사람들도 무단 침입했잖아요. 그래서 막상 악을 물리친 거는 자기 집을 지켜야 된다는 그 2사람하고 그 여자 아기처럼 미나. 네 아기처럼 아기에 써 있는 것처럼 했던 일반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거를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악을 신부님도 경찰도 악인들도 아닌 그 순수한 사람들이 지켜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네요. 그러고 보면은 외모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그 결말이 그러지 않아요, 지혜님? 그렇죠. 영화의 결말은 그렇죠. 하지만 현실이 꼭 영화와 같을 수 있겠는가? 저 역시도
아까 막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외모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편견에 사로잡힌 발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편견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남이 과연 나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겠느냐라는 사회 속 인간으로의 입장으로서 본다면 외모 최소한의 단정은 필요하다. 그렇죠. 나는 네. 나는 외모로 평가받고 싶어 하지 않으나 네. 나 또한 그 네. 타인을 바라볼 때 외모로 자유롭지 않다. 평가하는 음. 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 네, 음. 그런 거 수용해야 된다는 거. 네. 논쟁은 이제 여기서 정리를 일단 하고 네.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토크 방송 팥죽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2부 두 번째 코너 딴지를 걸어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할을 바꿔서 지혜님께서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을 하신다니. 제가 기꺼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2개 정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첫 번째, 그러니까 결국에 이 영화는 누구나 함정에 빠질 것 같은 편견을 대표하는 스테레오타입을 보여줌으로써 이러면 안 되지. 결국엔 그렇지 않은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그런 구도가 가잖아요. 근데 굳이 꼭 경상도 사투리를 썼어야 됐을까? 이 2명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투리를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는 제가 네. 어떻게 하다 봤는데 두 사람 다 경상도래요. 아. 그래서 핸섬 가이즈가 아니고 핸섬 가이즈래요. 아. 우연하게. 핸섬 가이즈. 핸섬 네. 그러니까 외래어 그래서 표기법이 아니라. 핸섬 가이즈를 발음을 해야 되는데 네. 한 사람은 부산 쪽이고 한 네. 사람 다른 쪽이래요. 그랬더니 둘이 싸우더라고요. 나는 핸섬 발음 돼 그러더라고요. 우연하게 네. 둘 다 갱상도라고 합니다. 경상도시라. 네. 음. 그래서 그렇게 네. 구수하게 네. 잘했대요. 발음을. 네. 근데 알겠습니다. 그 네. 주인공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그 자체가 네. 하나의 그것도 이제 약간은 거친 네. 언어적 표현으로 볼 때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말이 거칠다? 그렇게 볼 제주도도 수 거칠 있을까요? 수 있고 충청도도 거칠 수 있고 아니야, 인천도 거칠 수 있어요. 아니야,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한번 네. 식사를 하러 갔는데 네. 와, 이 여사장님의 말투가 네. 완전히 싸움을 하는 듯한 그것도 약간 편견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느껴지더라 이 네. 말이. 그게 억양이라는 게 네. 그 예전에 일전에 어디서 한번 들었는데 그 바닷가 쪽이나 이런 네. 쪽으로 갈수록 억양이 세대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전라도도 북도보다는 남도가 세고 네. 경상도도 북도보다는 남도가 세고 충청도도 그렇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억양이 네.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험산구준 아니가 왜 경상도 근데 그 대부분 사투리를 썼냐? 거친 영화들 뭐 네. 옛날에 뭐 친구나 뭐 음. 이런 영화들 뭐 이렇게 조폭 뭐 이런 게 등장하는 영화들 보면 대부분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딴지의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꼭 왜 경상도여야 하냐 이거죠. 다른 지역을 쓸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선택한 이유는 알겠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편견을 주는 어떤 뭐 이제 미디어에서 네. 등장하는 그런 장치로서 나오니까. 근데 왜 꼭 네. 다른 지역도 거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요. 그리고 네. 두 번째 딴지는 두 번째는 저는 그 장면에서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낚시하는 장면에서 굳이 이 외모가 주는 오해나 이런 편견을 굳이 꼭 성적인 어떤 뉘앙스를 넣었어야 했는가? 영화에서 굳이 그 수많은 장치들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 장면을 과연 넣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네. 패널님들의 의견은 딴지의 딴지는 뭐 또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성공적인 딴지. 이게 그래요. 딴지는 기세거든요. 딴지는 기세다. 오늘의 명언. 딴지는 그래요. 기세다. 좋은 말씀이야. 와보시라고. 자 그러면 네. 오늘 딴지를 걸어라 데뷔하신 지혜님께 네. 박수를 사회자 데뷔하신 저기 이쯤 넘어가고요.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3부는 나름대로 영화평 팥죽앤 옹심이 시간입니다. 이번 영화 핸섬 가이즈 어떻게 보셨는지 옹심이와 한 줄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옹심이는 3알이고요. 한 줄평은 팝콘 먹으며 볼 수 있는 코미디 영화로 하겠습니다. 오. 저는 원래 3알이었는데 반알 더 올렸습니다. 뭐든 자꾸 보다 보면 정든다. 저는 평소에 옹심이가 참 후한 편이었는데 나를 너무 놀라게 한 그 실제로 옹심이 2알입니다. 저는 모든 창작물에 나쁜 점수는 주고 싶지 않고 저는 4점 4알을 드리고 싶고요. 한 줄 평은 B급 정서에 A급 연기 그리고 사람을 판단할 때는 마음의 각도로. 아, 나 진짜 한 줄평 빼먹었네. 한 줄평. 아직도 건성징악은 진리다. 착하게 잘하고 살자. 착하게 살자. 그건 조폭 얘기인데. 네, 착하게 살자. 여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붙여놔요. 건성징악은 진리다. 네. 저는 4알. 평소보다 많이 줬는데? 아니 내 맘. 애니메이션에는 그렇게 네. 진짜 박하게 그렇게 주시고. 좋은 그- 영화를. 인사이더 그리고 800만 아무튼- 넘었는데. 몰라요. 관심 네. 없어. 한 줄 평. 코미디인데 무척 많이 죽었고 그닥 무섭지 않았다. 코미디인데 무척 많이 죽었고 반면에 무섭지 않았다. 우리 셋은 뭐야 그럼? 응? 우리 셋은 뭐야? 엄청 무서웠는데. 그건 뭐 각자 마음이죠. 자, 팥죽 라디오는 유튜브와 팟빵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화인지 아닌지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의 인자하고 거룩한 모습을 그리고자 모델이 될 만한 인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1년 정도를 여행하다 만난 한 목동의 순진무구한 모습에서 영감을 얻었는데요. 그 목동을 모델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여 년 후 미켈란젤로는 지옥의 악마상에 필요한 모델을 찾아서 다시 여행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한 빈민가를 지나다 험상궂은 얼굴로 술에 취해 있던 거지를 보고서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악마의 이미지를 스케치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거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를 몰라보시는군요. 제가 20여 년 전에 선생님께서 모델로 썼던 그 목동입니다. 얼굴은 오랜 세월 우리들이 어떤 존재였던가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40 이후의 얼굴은 자기 책임이라는 말도 있죠. 몸과 마음은 불가분이라고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에 본바탕에는 마음이 드러나기 마련인데요. 영화 속 상구와 제필은 얼굴이 험상궂어 보여도 마음은 영화 제목처럼 핸섬 가이즈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얼굴도 핸섬해질 겁니다. 외모는 중요하다고 해도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맞는 말 같습니다. 팥죽 라디오 16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아니요, 자, 연습 끝. 늦었어요. 그래? 바로 내리면서 바로 내리면서 바로. 안 들으셨구만. 그렇지. 이렇게 티가 나는구만.
60초 영화 소개할 때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자 시작. 다시 한번 갑시다. 시작. 이제 들어갑니다. 아니 연습. 뭘 연습이야? 아니 그냥 왜냐면 들어가. 저희가 계속 틀리면 나중에 편집하기 어려우시니까 한 번에 통으로 쭉 가서 그냥 딱 끊기 지금 연습으로 가요. 또 연습하자고?